자, 서정호 변호사 한 모셨는데요. 이재명하고 홍준표하고 만나서 시닥거리는데 볼 수가 없더구만 이것들. 근데 이거 저는 제 국민의힘도 홍준표 나는 이거 진짜. 아니 국민의힘이 이게 저는 걱정인 게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자멸하고 있습니까? 근데 좀 단합회가 좀 잘하면 지지율이 쑥쑥 차이 날 텐데 고만고만 그냥 나가니 조금 앞서긴 앞섰어요. 이게 진짜. 근데 서로 이게 자살골만 넣고 있으니 저 자살골 보세요. 지금 치사하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재판이 본격되고 이재명 게이트. 네. 그다음에 송탄함의 그 돈봉투 게이트. 남국이. 그다음 김남국이 코인 게이트. 자멸하고 있잖아. 이럴 때 이게 좀 잘하면 어때?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잖아. 가만히 있던가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데 우리도 자살골 한 두 골려가 겨우 3대 2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해. 자살골을 계속 하는 이거. 진짜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국민의힘 행동이. 홍준표. 그 이번에 이거 태영호 김재원도 이게 참 이게 말이 지금 아직 많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저는 홍준표 시장하고 이게 지도부나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붙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내부 총질, 내부 분란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똑같은 놈이네. 요즘 이게 그래서 이게 무당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무당파가 심각한 상황인데 자 홍준표 시장 보자고요. 네, 짚어주세요. 짚으나마나 저는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피의자 범죄자를 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게 야 정치력이 부족한 거다. 내라도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이게 뭡니까? 옛날에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왜 수사도 받고 헌재 재판도 받을 때 이럴 때 이게 거국내각 하자 해도 야당이 눈도 깜짝 안 했잖아.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야 영수회담 합시다 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안 만나잖아.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주고 가는데 지푸라기라도 하나 구명 잡으려고 대통령 한 만납시다. 누구 만납시다 이러고 있잖아. 이거 구명줄 대준 거야.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난단 말이야. 아니 근데 곧 죽을 놈인데 물 빠졌어. 홍준표가 구명줄 대준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홍준표 대표가 저는 이게 만난 것도 부적절하고 그럼 만나면 그냥 이게 뭐 대충은 의례적으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대화가요 너무 이게 황당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두 가지를. 하나는 이게 그 대통령실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다음에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가 옹졸해가지고 자기 상임 고문 해촉에 옹졸하다는 거예요. 옹졸은 홍준표 당신이 하고 쪽팔리게 이재명 만나서 그런 게 그러니까요. 해당행위하는 게 그게 옹졸한 거지. 저는요. 팔리는 줄 알아. 저는 홍준표 대표 말이요. 일부는 맞다 봐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맞아? 자, 일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대통령실이 정치를 모르는데 홍준표보다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김기현도 옹졸한데 홍준표보다는 덜 옹졸하다. 홍준표가 더 옹졸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대통령실하고 정치가 맞는 건 정치 구단 아니야. 그렇지. 근데 홍준표보다는 낫다 이거. 그래. 홍준표 시장.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자고. 세 가지만. 세 가지만. 당신이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 우리 그때 문재인하고 붙었죠. 안철수하고. 19대입니까? 그때 붙었잖아. 그때 홍준표 24% 얻었어. 맞죠? 안철수 그때 21%. 그때 문재인가 41, 2% 얻었잖아. 그때 우리 역대 보수 정당의 대표로는 최대 표차가 났어. 24% 얻은 적이 없어요, 우리. 보수 당에. 가장 큰 표차로 졌단 말이야. 그래.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문제해야 돼. 가장 큰 표차로 졌나. 이 첫째 질문. 두 번째. 그 다음에 2018년에 지방선거 했죠. 뭐 핑계가 많겠지. 핑계는 많아. 근데 그때 대구의 권영진 대구하고 이철우 경북 두 개 빼고 거의 다 줬죠. 그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도 김경수부터 다 부산 오구도 다 줬잖아요. 그때 당대표 누구였어? 홍준표죠. 홍준표잖아. 그런데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 왜 모든 선거 졌냐고. 참 뛰어나다, 뛰어내.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뭐야?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경선했잖아. 그래 줬잖아 윤석열 대통령. 아니 대통령실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는데 왜 저러냐고. 정치 잘 아는 사람이 이겨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정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이 0.73% 대통령 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그래도 압승했죠. 뭐 경기도가 이겼으면 더 좋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지방선거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경선 처음부터 다 이겼잖아. 아니 다 준 사람이 정치 이긴 사람 뭐 정치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통령 욕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정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 모르는 사람 쓴 게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두 번째, 그래 김기현 대표 좀 그래 자르기 잘못했다 치더라도 본인이 그걸 꽁 하고 있다가 끝까지 옹졸하고 욕하는 거 이게 더 옹졸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큰 대인배냐고. 김기현 대표 저는 잘한 거 별로 없는데 홍준표 자른 거 그거 하나 잘한 건데 그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하게 자살골을 잘 넣더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일관성이 좀 없어요. 옛날에 이준석께도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이준석이를 되게 칭찬했대. 그 나중에 네 봤더니 엄청 욕하더래. 그러니까 이준석께도 싫어해. 이준석도 싫어하는 홍준표야. 그래 지금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아니 홍준표는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해.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야 춘향이다 춘향이 뽑았다 이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탈당 쫓아냈잖아. 향단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춘향이 뽑은다 했더니 향단입니다. 아 자기가 필요하면 춘향이고 필요 없으면 향단이야.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니까. 여긴 변학도야. 이준석이 돼서 대구사도 그래. 대구사도 변학도 홍준표. 저는요 논평하면서요. 네.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이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비판했잖아. 그렇지. 제가 이준석이 칭찬은 유튜브 한 개라도 아니 찾아내면 홍준표를 우리가 가끔 칭찬했어. 예, 홍준표는 그렇죠. 칭찬하다가 또 이상한 짓 해서 비판하고. 근데 칭찬하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일관되게 비판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편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는 이게 홍준표는 헷갈려. 박근혜 대통령도 행단이나 다 춘향이라고. 나 진짜. 이준석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막 이 청년들 잘한다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양아치처럼 욕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큰 방향에서는 일관성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윤 대통령이 또 칭찬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려. 특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야 너 무상 연애한 놈 아니냐고 막 억지로 했잖아. 둘이 또 이번에 김부선하고 무상 연애했다고. 그러니까. 대장동에 몸통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또 아주 덕감을 해. 약점 잡혔냐 이재명한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더 심하게 지도부를 깝니다. 네. 지도부를 완전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새끼래 레밍. 지새끼 때 있잖아. 절벽에 가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지새끼 때 레밍. 그러니까. 지때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는 그런 하이에나처럼 안 살고 표범처럼 살았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인용했더라고. 킬리만자로의 포범. 예. 그 조연 가사가 너무 멋있어. 가사가 멋있고 길어. 길어. 제가 여기 옛날에 조영필하고 친한 사람들 들었더니 조영필이가 유일하게 가사를 못 외워서 곡을 악보를 보고 부른 노래래. 유일하게 너무 가사하기는 조영필도 그거 모르는데 앞에 대사가 길어. 말이 많잖아. 나는 진짜 그 대사가 이게 노래도 외우기 힘든데 앞에 말로 하는 게 많잖아. 그 가사를 보고 불러야 된대 자기도. 근데 조영필은 서정도 외워서 불렀구나. 아니 저는 뭐냐 저는 노래방 가사 틀어주니까 그걸 외우는 거 있어. 근데 홍준표가 나는 뭐 하이에나가 아닌 표범이 되고 싶다는 게 있잖아. 왜 앉았네. 예. 썩은 시체나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대. 와, 홍표범이랑 자기가 표범처럼 살았대. 홍발정. 이거 좀 아십시다. 이거. 그러면서 이게 그때 경선할 때 국회의원 현역 뭐 둘인가 있었잖아. 그랬더니 또 반박하더라고. 2명이 아니라 3명 있었다고. 뭐 3명이든 2명이든. 참 많이 차이 난다. 2명이나 3명이나. 홍 시장, 그 너무게 왜그 현역 의원들이 왜 안 붙고 이번에는 그 좌파들이 윤석열이가 무서우니까 홍준표 띄워준 거지. 그거 다 역선택이에요. 그럼. 상당 부분이. 그럼. 만약에 홍준표가 처음부터 후보됐으면 또 좌파들이 야, 저 돼지 발정제, 뭐, 저 돼지 발정제부터 저 영감탱이라고도 장인한테 영감탱이를 했지.
또 이리 욕한다니까. 근데 홍발점. 윤석열이가 워낙 미우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 띄워준 거 아닙니까? 역적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지도부 욕하는 걸 제 결론 내리면 이걸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네, 결론 내려주세요. 결론 예. 누워서 침 뱉기다. 그래. 그 침 홍준표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래. 아유. 내부 총질.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데 이제 그 좀 홍준표 씨랑 진짜게 그 총구를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제일 그럼. 중요하잖아요. 네. 적하고 동지를 구별 못해요? 주적이 문재인 이재명 일당인데 이걸 지도부 보고 자꾸 지새끼라면 제가 이재명 별명이 지새끼라고 했잖아. 국민의힘이 지새끼면 이재명이는 뭐야 그러면 그러게. 별명이 지새끼가 이재명인데 제가 별명이 아니 갑자기 국민의힘 지도부 보고 지새끼 때라고 하니까 귀벼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요. 홍준표 씨는 누가 지새끼인지를 좀 판단 잘 하시대요. 그래. 아무리 같은 당에서 서로에게 생각이 다르고 비판할 수 있지만 검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정도가 지새끼 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이 당 되지 국민의힘이 되지 어디 딴 당 됩니까? 그릇이 안 돼, 홍준표는. 내가 진작에 알아봐서 안 돼, 그릇이. 그러니까요. 좀 이게 그 자중해서 이제는 똘똘 뭉쳐야죠. 진짜 뭉치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게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뭉쳐서 우리 국민의힘 똘똘 뭉치고 저쪽은 이제 와해 직전이거든요. 이러면 이게 총선 압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전부 이게 그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게 서로를 향한 그럼. 이런 게 총구를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고 주석을 향해서 일제 사격해서 이제 좌파를 와해시켜버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네. 이걸 제가 진짜 이게 강국하게 네.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의 약점 잡혔나? 왜 그러시오? 아직 노망날 나이는 아닌데 뭐 약점 잡혔나?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